우리는 왜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인스타그램 피드를 가득 채운 화려한 해외여행, 친구가 새로 뽑은 반짝이는 외제차, 그리고 네카라쿠베에 합격했다는 후배의 소식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타인의 빛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어쩐지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피처럼 서늘한 옛 지혜가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그 말. 젊을 때는 그저 과장된 경고처럼 들렸지만 이 말이야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관계를 지키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생존 기술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인생을 뒤흔들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진짜 강한 사람들은 침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 한마디로 품격을 높이고 사람을 얻게 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는 진짜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 바로 돈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종종 능력의 증표이자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곤 하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큰 돈을 벌었을 때, 혹은 아슬아슬했던 투자가 소위 대박이 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짜릿한 성취감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과의 편안한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슬며시 이야기가 새어나옵니다. 나 이번에 주식으로 좀 벌었잖아. 혹은 이번 연봉 협상 꽤 만족스럽게 했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의 달콤함,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잠시나마 내 존재가 더 커지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은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그 말을 내뱉자마자 시끌벅적하던 테이블의 공기가 순간 미세하게 무거워지는 그 느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친구의 말 뒤편으로 스쳐 지나가는 복잡 미묘한 눈빛을, 애써 웃고 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굳어있는 그 표정을, 그때부터 관계의 저울은 보이지 않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와, 좋겠다. 그럼 오늘 네가 쏘는 거지? 와 같은 농담 섞인 말들은 더 이상 순수한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기대와 계산, 그리고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서늘한 거리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나를 소중한 친구가 아닌 걸어다니는 지갑이나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로 여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정말 우연한 기회에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고 그 기쁨을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의 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든 돈을 빌려보려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부류는 그의 행운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뒤에서 그를 험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중마고우마저 너는 이제 우리랑은 다르잖아 라는 씁쓸한 말을 남기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는 결국 수많은 돈에 둘러싸인 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돈 자랑은 행복의 문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었어 라고. 이것이 바로 돈 자랑이 가진 무서운 본질입니다. 그것은 진짜 관계를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고 그 자리에는 얄팍하고 위험한 이해관계만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돈의 힘을 아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진짜 부자들은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더욱 몸을 낮추고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할까요?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고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하지만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를 때 주변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자랑하는 돈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지만, 내가 가치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됩니다. 돈은 내 얼굴을 빛내는 간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열어주는 도구여야만 합니다. 자랑하는 순간 나는 그 돈의 노예가 되지만 흘려보내는 순간 나는 비로소 돈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당신이 돈으로 진정한 존경을 얻고 싶다면 자랑이 아니라 나눔을 선택해야 합니다. 흘려보낸 돈은 반드시 신뢰와 사람이라는 더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오지만 자랑으로 드러낸 돈은 반드시 관계를 망가뜨리고 나를 외롭게 만든 뒤 결국 떠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돈의 속성이자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될 두 번째, 바로 건강입니다. 특히 젊을 때는 그렇죠. 마치 내 몸이 영원히 지치지 않는 강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강이 당연한 것이고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용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어제 밤새웠는데도 끄떡없어. 나는 20살 때부터 병원 문턱 한 번 넘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 말 속에는 나도 모르는 은밀한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특별한 의지력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남들보다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 건강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는 위험한 착각이죠. 그 순간만큼은 내가 내 삶의 완벽한 주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또 잔인할 만큼 정직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에너지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무시했던 몸의 작은 신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경고음이 되어 울리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았던 그 시절, 약 한 알 먹는 것조차 나약함의 증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른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결코 내 의지만으로 지킬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유전자, 내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물 같은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감히 통제할 수 없는 운이라는 거대한 힘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아주 섬세하고 연약한 결과물이었음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 어리석었던 자랑은 결국 노년의 부끄러움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방심이라는 아주 위험한 균열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나는 괜찮아 라는 그 근거 없는 믿음은 매년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은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들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담배를 태우면서도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국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몸에게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지요. 이처럼 건강 자랑은 타인을 향한 과시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겨누는 가장 어리석은 칼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약 한 번 먹어본 적 없어 라는 당신의 자랑이 만성질환 때문에 매일 아침 약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전쟁인 사람, 원인 모를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의 병간호로 지쳐가는 사람, 그들의 귀에 당신의 건강 자랑은 세상의 부조리함을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소음일 뿐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런 말로 한 이웃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은 남들 앞에서 과시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두 손 모아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를 깨닫는 마음, 자랑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무리하면 반드시 고장나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비결은 특별한 영양제나 비법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깊이 빠져드는 자랑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성공만큼 가슴 벅찬 기쁨이 또 있을까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어떤 사업보다도 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제 자식들이 묵묵히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 벅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는 여기저기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은 대학 교수가 되었다네. 그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감정이죠. 친구들과의 모임, 친척들이 모인 명절, 대화의 중심에는 늘 자식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SKY 대학 중 한 곳에 합격했어요. 이번에 승진해서 대리가 됐잖아요. 그 자랑 섞인 말들 속에서 부모는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달콤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아주 무거운 진실을 말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온 그 자랑이 자식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족쇄가 되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날카로운 상처가 되는지를. 제 오랜 친구 한 사람은 아들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반복될수록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자녀의 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다른 친구들은 그 모임에 나오는 것을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축하의 마음 대신 비교와 자책감이 그늘처럼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정작 가장 괴로워했던 사람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마치 제 노력이 아니라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그 힘든 시간을 버틴 것 같아요. 라고. 자식의 빛나는 성취가 부모의 기쁨에서 자랑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아이의 영광이 아니라 아이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차가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저 역시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직장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다녔다는 사실을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기쁨이, 내 자랑이 오히려 내 아들의 사회생활을 이렇게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명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성취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밤잠을 설쳐가며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자기 자신이 온전히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고귀한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마치 자신의 공인 것처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 하는 순간 아이의 그 모든 노력은 부모의 그림자에 가려지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도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옆에 앉혀놓고 공부를 챙겨줬지 라고요. 그때 손자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노력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또 한 번 제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성취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잘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해주면 충분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멋지게 길을 열어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또 고맙다라고. 자랑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고 서로를 부담스럽게 하지만 감사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식의 성취를 세상에 드러내는 스피커가 아니라 그들의 땀과 노고를 누구보다 깊이 존중하고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마지막 안식처입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떠벌리는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응원과 진심 어린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그때 비로소 가족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어쩌면 이것은 세월의 무게와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왕년의 내가로 시작하는
과거의 무용담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내게 됩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는지, 얼마나 강인한 정신으로 불가능에 도전했는지, 그 험난했던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술자리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늘 영웅담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진심으로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어온 그 모든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증명해주는 빛나는 훈장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루에 20시간씩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일했던 이야기, 까다로운 외국 바이어와 악착같이 협상하여 결국 계약을 따냈던 무용담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는 제 자신이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주인공이 되는 듯한 짜릿한 쾌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나 혼자만의 축제였다는 서글픈 진실을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손주들을 앞에 앉혀놓고 사업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이 이미 이곳에 없다는 것을, 초점 없이 먼 곳을 향해 떠나 있는 그 눈동자를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힌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방을 나서는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또 옛날 얘기만 하셔.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순간 제 심장은 정말 철렁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빛내고 싶었던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 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는 그저 지루하고 무거운 소음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무용담은 말하는 사람만 즐겁다는 것을 듣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데요? 라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마음속으로 점점 더 멀어지기 쉽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현재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텅 빈 동굴 속에서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재가 초라하고 텅 비어 있다고 느낄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방패 삼아 지금의 나를 감추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이력서보다 지금 당신이 어떤 눈빛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조차 포장하여 마치 대단한 도전이었던 것처럼 자랑했던 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의 방식을 조금 바꾸자 사람들의 반응도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했다가 아니라 그때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 나는 돈보다 사람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과거의 무용담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건네는 소중한 통로여야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낡은 트로피를 내려놓고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이런 것을 배웠다는 따뜻한 등불로 바꿀 때 과거는 비로소 현재를 밝히고 미래를 여는 위대한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화려했던 추억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그 진실한 교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무용담은 그저 아무도 듣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로 쓸쓸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번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중 가장 교묘하고 가장 달콤한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인맥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생기면 누구를 알고 지냈는지, 어떤 유명인과 어울렸는지를 훈장처럼 말하곤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 고위 관료, 재계의 거물들을 만나게 되면 괜히 제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흘리기도 했죠. 내가 오 의원이랑은 막역한 사이야. XXX 그룹 회장님과는 가끔 식사도 하는 사이지. 그 말이 마치 제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빛이 아니라 남의 빛을 잠시 빌려 내 얼굴을 비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권력자의 곁에 있을 때는 세상이 모두 내 것인 양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권력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 혹은 내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처하는 순간, 그들은 마치 한여름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수많은 회의와 협상 자리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실력보다 자신이 아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꺼내는 사람들을요. 내가 누구와 친하다는 그 말은 잠시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듯 했지만 듣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내세울 게 없으니 결국 남의 이름을 빌리는구나 라고. 진정으로 자기 안에 단단한 실력과 성품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인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결과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인맥 자랑은 오히려 그 사람을 한없이 가볍게 만듭니다. 겉은 화려해 보여도 속은 텅 비어 있다는 인상만을 남길 뿐입니다. 진짜 인맥은 화려한 명함 속에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어둡고 추운 순간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그 소박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 힘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을 때, 사업이 흔들려 모두가 저를 떠나갈 때, 제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잡아준 사람은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유명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빚도 없었지만 평생을 함께 땀 흘려준 늙은 동료,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고향 친구,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어준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90해를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맥은 머리로, 이름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맺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남의 이름을 빌려 당신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했는가,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음악 전환, 진지하고 철학적인 톤으로 변경.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멈추지 못하고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돈, 건강, 자식, 과거, 그리고 인맥까지 왜 그토록 무언가를 내세워야만 안심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물음을 평생에 걸쳐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답을 찾았습니다. 자랑은 힘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옆 사람을 보며 자신의 위치를 측정합니다. 내 지갑이 저 사람보다 두툼한지, 내 건강이 더 나은지, 내 자식이 더 잘 나가는지,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은 마치 설탕처럼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단맛은 아주 잠시뿐, 곧 더 큰 허기가 찾아오고 우리는 또 다른 자랑거리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자랑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결핍을 키우는 중독과도 같습니다. 자랑은 내 불안을 가리기 위한 임시방편의 가면일 뿐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면이 단단했다면 굳이 소리 높여 떠벌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음악 전환, 희망차고 따뜻한 톤으로 서서히 변경. 그렇다면 이 불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90해를 살아오며 깨달은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자랑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사람들 사이에 차가운 벽을 만들고 겸손은 따뜻한 다리를 놓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을 감사로 바꾸어 보십시오. 돈이 있어서 자랑하는 대신 이 돈으로 누군가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함을 자랑하는 대신 오늘 아침에도 편안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는 대신 그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어서 감사하십시오. 자랑은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모두를 따뜻하게 합니다. 제가 늘 가슴에 품었던 말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믿음은 자랑이 아니라 묵묵한 신념과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으며 감사할 때 어떤 길도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화려하게 자랑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이 감사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닌 나눔으로, 비교가 아닌 감사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당신의 삶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당신 곁에는 진짜 인연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90해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 건강, 자식, 과거의 무용담, 그리고 인맥까지 우리는 오늘 자랑이 아닌 감사로 그리고 겸손으로 삶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인생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긴 이야기의 끝에서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오늘 배운 것 중 앞으로의 삶에서 꼭 실천해보고 싶은 단 한 가지만이라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당신의 그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고요하지만 단단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